오늘은 1840년부터 1928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작가 토머스 하디의 소설 테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도덕주의자 테스와 에인젤, 쾌락주의자이자 마조키스트인 알렉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농촌 처녀 테스가 많은 동생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데 어느 5월의 무도회에서 그 마을을 지나가던 상류계급 여행자 무리에서 청년 에인젤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에인젤은 곧 마을을 떠납니다. 어느 날 가족 생계수단인 말이 사고로 죽자 새 말을 사기 위해 테스의 어머니는 테스를 먼 도시에 살고 있는 부유한 친척 알렉의 농장으로 보내고 석 달 후 알렉은 테스를 강간합니다. 쾌락주의자는 쾌락주의자와의 관계에서만 재미를 느낍니다. 만약 알렉이 단순한 쾌락주의자였다면 도덕주의자인 테스와의 관계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은 쾌락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상대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는 마조키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가 적당히 즐기자는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면 부유한 알렉의 재산을 이용하여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는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에 알렉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알렉의 저택을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지만 갓난아기는 곧 숨을 거두고 테스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전혀 추억이 없는 어떤 곳으로 가면 행복해질지도 몰랐다. 과거와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 탈환하는 방법은 과거를 말살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녀로선 언제까지나 비탄과 회한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집을 떠난 테스는 먼 마을에 있는 낙농장에 고용되어 소젖을 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에인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부유한 목사의 막내 아들 에인젤은 테스보다 6살 많은데 농사일을 배우기 위해 그 농장에 잠시 와 있는 것이었고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여 아버지와 논쟁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듯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속죄를 위한 배신주의, 즉 신앙을 공언하면서도 그 신앙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신앙을 변조하는 행위에서 탈피하기를 거부하는 한 저는 형님들처럼 성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에인젤은 사회상의 여러 형식과 관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해졌다. 지위나 부귀라는 물질적 우월은 한층 더 경멸했다. 테스와 에인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테스는 경제적 신분의 차이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어느 날 테스가 에인젤에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태양이 올바른 사람에게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치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책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에인젤의 사랑이 깊어지자 테스가 과거를 고백하려 하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말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에 에인젤이 먼저 오래전 낯선 여자와 이틀 동안 방탕하게 빠졌던 이야기를 하자 테스도 용기를 내어 알렉과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테스의 이야기는 끝났다. 몇 가지 점은 되풀이해서 말하기도 했고 보충 설명도 했다. 전체적으로 테스의 목소리는 처음의 어조보다도 높아지지 않았다. 어떠한 변명의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드린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에인젤,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래, 당신은 나를 용서했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내가 사랑해온 여자는 당신이 아니야. 그럼 누구죠? 당신 모습을 한 다른 여자야. 테스는 이 말 속에 이전에 자기 자신이 염려했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에인젤 클레어는 그녀를 사기꾼, 순진한 않은 죄 많은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테스의 하얀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다. 이 부분에서 나는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간증 시간이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그 후에 더 착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간증을 일종의 면접으로 생각하는 듯 뻔뻔스러워지기까지 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런 경험상 나는 고백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알아챈 사람에게만 설명 또는 변명을 합니다. 이 소설의 테스와 에인절도 고백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백을 하여 비극을 초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테스가 말합니다. 설마 제가 그런 일을 계속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에인절,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있지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인절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한 위선적인 도덕주의자이자 비겁하고 옹졸한 사내이기 때문에 테스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테스는 이혼하여 자신을 버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에인절은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결혼한 지 나흘째에 그들은 짐을 싸서 에인절은 브라질로 떠나고 테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헤어지기 전에 에인절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노여워할 일은 없어. 현재 나로선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참아보도록 해보겠어. 자리를 잡는 대로 어디에 있는지 알리겠어. 만약 이 일을 참아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스럽고 가능하게 된다면 당신에게로 찾아가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로 갈 때까지 당신은 나한테로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준엄한 명령은 테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었다. 몹시 천한, 자신을 속인 여자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었다. 테스가 언덕배기를 넘어간 후에야 그는 제 갈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테스는 농장에서 일하며 품삯을 벌면서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데 남편 에인절은 그녀에게 약속했던 편지나 행선지의 주소조차 알리지 않습니다. 에인절과 헤어진 지 1년 후 목사로 변신한 알렉이 테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납니다. 알렉이 말합니다. 대중에게 말했듯이 모든 일을 행사하시는 것은 하느님이야. 테스, 당신이 아무리 나를 경멸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퍼부은 경멸에는 훨씬 못 미치지. 전에 죄 많은 내게.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이상한 얘기야. 내가 어떻게 괘씸하게 되었는지 적어도 들을 만한 흥미는 가져주기 바라는데. 이제 그만두세요. 테스는 알렉에게 등을 돌리며 격한 어조로 말했다. 난 그렇게 갑작스런 변화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과 당신 같은 사람들은 예컨대 나 같은 사람의 일생을 슬프게 만들고 이 지상의 즐거움을 모두 손에 넣은 후 그것이 실증나면 괘씸해서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 참 훌륭하시군요. 얼마나 창피한 사람들인가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나는 한때 살인자, 조폭, 사기꾼과 같은 악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알렉처럼 목사가 되어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더랬습니다. 그들의 변신, 본 어게인, 새 생명, 즉 부활은 꽤 드라마틱하여 순진한 사람들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부활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어서 나는 테스처럼 그따위 목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심, 본 어게인, 새 생명 또는 부활을 떠드는 인간들을 혐오합니다. 신앙의 가면 뒤에 욕정을 감추고 있던 그는 옛날의 탐욕주의자이자 마조키스트 성격이 되살아나 테스를 끈질기게 유혹하고 테스는 계속 그를 피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만지려 하자 알렉의 얼굴을 세게 후려 갈깁니다. 알렉은 벌떡 일어났다. 얻어맞은 곳에서 붉은 피가 스며나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제를 하면서 침착하게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피가 나는 입술을 닦았다. 기억해. 나는 한때 당신의 주인이었어. 다시 한번 당신의 주인이 되겠어. 격정을 이기지 못한 알렉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테스는 에인절 앞으로 편지를 써서 에인절의 아버지에게 보내고 에인절의 아버지는 그 편지를 브라질에 있는 아들에게 보냅니다. 테스는 그 편지에 자신이 처한 역경과 에인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적었고 그가 그녀 곁으로 와서 그녀를 구해주던지 아니면 그녀가 그의 곁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몇 달 후 테스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테스 가족은 빌린 토지에 대한 소작권과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서 쫓겨나게 되고 빌린 마차에 이삿짐을 싣고 다른 마을에 가지만 새빵을 얻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항상 테스 주위를 맴돌던 알렉이 나타납니다. 그는 테스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최고의 지성 파우스트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팔았는데 도덕주의자이지만 연약한 테스도 악마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 브라질에서 농사에 실패한 에인절은 테스를 이해하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돌아와 테스를 찾아가는데 경제적 필요 때문에 알렉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테스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가 얘기하고 있던 테스와는 전혀 달랐다. 사실 당황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에인절은 두 팔을 내밀었으나 팔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테스가 문지방에 선 채로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스, 그가 목신 소리로 말했다. 떠나가 버린 걸 용서해 주겠어? 나한테로 올 수는 없나?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지? 너무 늦었어요. 테스의 목소리는 집안에 딱딱하게 울렸고 눈은 부자연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차지한 거예요. 에인절은 날카롭게 테스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뜻을 알아차리고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력을 잃고 시선을 떨어뜨리며 테스의 손을 보았다. 전에는 장밋빛이었던 손이 지금은 더욱 희고 섬세했다. 그 사람은 지금 2층에 있어요. 그가 미워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옷도 그 사람이 사주었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에인절, 돌아가 주세요. 다시 날 찾지 마세요. 두 사람은 화석이 된 듯이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들의 마음은 보기에도 애처로운 외로움으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 내가 나빴어. 에인절 클레어가 말했다. 얼마쯤 지나 에인절은 테스가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테스는 2층으로 올라가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동안 신음합니다. 이윽고 옆 침실에서 사나이가 말했다. 왜 그래? 테스는 대답하지 않고 절규라기보다는 독백이라기보다는 장송가 같은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소중한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당신은 저를 잔인하게 설득했어요. 당신은 쉬지도 않고, 그래요, 쉬지도 않았어요.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의 가난, 당신은 그걸로 저를 움직였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욕을 퍼부으면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정말 바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그 말을 믿고 당신에게 굴복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버렸어요. 그이가 가버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니까 저는 영원히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잃어버렸어요. 당신 때문에.
즉시 경찰이 출동되고 조금 전까지 그토록 조용했던 집에는 외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발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나이프 끝이 희생자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위로 향해 누워있는 알렉은 찔렸을 때부터 꼼짝도 않은 듯이 창백하게 죽어 있었다. 알렉을 죽인 테스는 에인젤의 뒤를 쫓아가 만납니다. 테스가 말했다. 전 현재 이후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과거를 생각해야 할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테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아, 진심으로. 이젠 우린 옛날로 되돌아간 거야. 에인젤은 열성적인 두 팔로 테스를 껴안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테스, 걸을 수 있나? 걸을 수 있고 말고요. 당신 가슴에 안겨 있으니까요. 언제까지나 걸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을 이용해 북쪽으로 걸어갔다. 에인젤은 테스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하고 함께 달아나지만 결국 추적해온 경찰들에게 붙잡혀 테스는 처형됩니다. 그들이 왔어. 당연하죠. 테스는 속삭였다. 에인젤, 전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행복은 오래 계속될 리가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커다란 행복이었어요. 충분히 느꼈어요. 이제 전 당신한테 경멸받게 될 때까지 살지 않아도 되고요. 테스는 일어서서 옷을 털고 앞으로 나섰다. 사나이들은 누구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았다. 가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악마 알렉을 죽인 테스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토마스 하디였다면 비겁하고 옹졸했던 에인젤이 테스의 사랑에 감복하여 마지막에는 용감한 사나이로 변신하고 테스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하여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소설을 마무리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